여기가 수학으로 유명하다는 하나고등학교인가? 벌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 혹시 새로 들어온 전학생인가? 맞아. 난 정현우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반가워. 혹시 이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설명 들은 적 있어? 아니, 선생님한테 딱히 들은 건 없는데. 좋아. 지금부터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지. 얘네들 머리 위에 떠있는 프로필 보이지? 일단 학교에 들어오고 나면 수학 성적이 곧 너의 계급을 결정하게 돼. 수학 성적이 모든 것의 척도이자 기준인 거야. 뭐? 말 그대로야. 수학을 잘한다면 학교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하지만 그 반대라면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는 왜 프로필이 가려져 있는 거야? 수학고등학교 물 환영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학교는 잘못됐어. 내가 일장이 되어서 이 학교의 규칙을 바꿔버리겠어. 최준혁. 난 이 학교의 규칙을 바꿔야겠어. 너에게 공식 대결을 신청한다. 좋아, 전학생.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내 자리를 넘겨주도록 하지. 바로 가자고. ABC 세 점을 이어 그린 삼각형에서 빗변 AC의 길이가 10이며 직각 꼭지점 B에서 빗변 AC로 선을 그은 높이가 6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어때? 쉽지? 하하, 이 문제는 수학에서 존재성, 유일성 등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해가 존재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풀 때 존재성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어. 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함정이 존재하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 다른 아이들은 빗변 10과 높이 6을 곱한 후 반으로 나눠 정답은 30이라고 했겠지? 하지만 정답은 이런 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 먼저 삼각형 주변으로 빗변 AC의 양쪽 끝이 이어지는 원을 그리면 지름이 10인 원이 돼. 여기서 원 위에 점 B를 잡아 삼각형 ABC를 그리면 꼭지점 B의 각도는 항상 직각이 되는 건 다들 알겠지?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최대 높이가 될 수 있는 값은 지름이 10인 원의 반지름인 5를 넘을 수 없어. 즉 삼각형의 최대 면적은 25를 넘을 수 없는 거지. 따라서 문제와 같이 꼭지점의 각도가 90도이면서 높이가 6인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때? 내가 이겼지? 뭐라고? 잠깐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당장 가서 일장 데려와. 뭐? 하지만 일장은 너가 상대할 능력이... 데려와. 알겠어.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라... 네가 이 학교 짱이구나. 맞아. 근데 왜? 난 이 학교의 제도를 바꿀 거야. 그러기 위해선 널 꺾을 필요가 있어. 좋아. 자신 있나 보네. 지금 시작하자고. 절대 맞출 수 없는 암산 문제를 내도록 하지. 과연 3의 1104승을 1100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몇일까? 이걸 식으로 푼다 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인데 과연 너가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 쉬운 문제네. 우선 페르마 소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페르마 소정리란 A가 정수, P가 소수이고 그때의 P가 A의 배수가 아닐 때 A의 P제곱은 A이며 A가 0이 아닐 때 A의 P-1제곱은 1인 정리를 말해. 이때 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반례가 바로 카마이클 수야. 이를 유사소수라고 하는데 모든 카마이클 수는 이를 제외한 서로 다른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나게 되고 결국엔 합성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한마디로 페르마 소정리를 통해서 어떠한 수가 소수인지는 정확하게 판별이 어렵지만 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합성수인 것은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561을 보면 3 곱하기 11 곱하기 17, 즉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나게 돼.
페르마 판정법을 통과하는 소수처럼 보이는 합성수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이러한 카마이클 수를 잡아내기 위해 밀러-라빈 판정법을 이용하게 돼. 밀러-라빈 판정법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홀수 n, q를 n-1은 2의 k제곱 곱하기 q와 같이 나타내고 a가 n의 배수가 아니면 a의 q제곱은 1이 아니면서 모든 i, 0에서 k-1까지에 대해서 a의 2의 i제곱 곱하기 q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을 만족하는 a가 존재하면 n은 합성수인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출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나머지가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 1105는 카마이클 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럴 수가. 우리 학교에 괴물이 한 명 들어. 이제 우리 학교의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건가? 그만둬. 지금까지 우리 학교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그 전설의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은 없었다고. 갔다 올게. 이 문제를 풀면 이 학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 한번 풀어보자고. 우선 수학이 불완전하다 라는 것은 메타 수학적인 명제야. 따라서 참과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학적 명제로 옮겨야 해. 따라서 각 문장을 이루는 단어에 고유한 소수를 하나씩 부여하여 한 문장을 이들의 곱인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지. 그리고 이 수를 이제부터 괴델수라고 부를게. 나는 두 가지의 기호를 도입했는데 첫 번째는 댐 n,m이야. 이 기호는 하나의 명제로 n과 m은 각각 괴델수이지. 댐 n,m이 나타내는 명제는 바로 n은 m의 증명이다 야. 또한 sub n,m,x라는 기호도 설정했는데 이는 하나의 괴델수로 표현돼. 이때 n은 m에 비하여 상위 개념이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아. 최종적인 sub n,m,x의 의미는 n에서 m을 미지수 x로 대체한 그 문장의 괴델수를 의미해.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1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해 볼게. 제1 불완전성 정리는 페아노 공리계를 포함하는 어떠한 공리계도 무모순인 동시에 완전할 수 없다. 즉 자연수 체계를 포함하는 어떤 체계가 무모순이라면 참이면서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를 증명하는 거야. 아참, 페아노 공리계는 자연수 체계를 묘사하는 공리들을 의미하고 공리는 수학적인 약속을 의미하지. 그렇다면 증명을 시작할게. 우선 하나의 명제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a는 미지수 y의 괴델수야. sub y, a, y는 y의 괴델수를 y의 괴델수로 바꾼 것이니 y 자신이 되겠지. 그리고 명제 p의 괴델수를 n이라고 할게. 하나의 명제를 더 생각해보자. p의 y들을 n으로 바꾼 명제를. 명제 p의 y 자리에 n을 대입한 명제 q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q의 괴델수를 m이라고 할게. 여기서 sub n,a,n은 n에 해당하는 명제 p에서 a를 n으로 바꾼 명제, 즉 명제 q 자체이겠지. 이는 명제 q의 괴델수가 sub n,a,n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명제 q를 댐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석한다면 명제 q에 해당하는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돼. 그렇다면 q가 참이다 라는 명제와 동치인 명제들을 나열해보자. 결론적으로 q는 참이면서 증명 불가능한 명제이지. 따라서 하나고등학교에서 가장 우선시되었던 수학은 사실은 불완전한 학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끝나 건가?